혹시 대만의 햄릿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거대 기업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는데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에 의해 쫓겨난 비운의 황태자, 그가 2년 뒤에 자신을 버린 가문을 향해서 화려한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총칼이 아닌 비행기를 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바 항공 그리고 스탈럭스 항공에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대만에는 FSC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스카이팀에 소속되어 있는 중화항공이 있고요. 또 스타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에바항공이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창립한 스타럭스 항공사가 있습니다. 대만의 인구가 2,400만 명이 조금 안 되고요. 또 대만의 면적 또한 한국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이면 경상도만 해요. 이런 거 감안하면 참 의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만 인구의 2배가 넘어요. 그리고 면적도 3배가 넘고요. 하지만 FSC는 지금 현재 딱 2개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그런데 내년에는 합병이 되기 때문에 딱 하나, 대한항공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나라에 어찌하다가 FSC가 3개나 생기게 된 걸까요? 거기에는 정말 영화 같은 창립 배경을 갖고 있는 스탈럭스 항공사가 큰 역할을 했어요. 일단 이 스탈럭스 항공사를 얘기하려면요. 먼저 에바항공 그리고 에버그린 그룹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대만의 에버그린 그룹은요. 1968년도에 장룽파 회장이 중국의 한 척으로 설립한 대만의 대표적인 글로벌 물류 그룹이에요. 해운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룹을 아주 크게 키워냈고요. 항공, 숙박, 그리고 물류, 또 철강 등으로 아주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만의 삼성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에바항공이 이 에버그린 그룹의 항공 쪽 계열사인 거예요. 에바항공은 전체 규모만 따진다면 대만의 국영항공사인 중화항공에 비해서는 조금 작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화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쪽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전체 규모에서는 조금 작아요. 대만의 에바항공이. 그런데 민간 여객 부분만 보면요. 대만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바로 에바항공입니다. 여기다가요. 스카이팀에 소속된 중화항공 같은 경우는 스카이트랙스 기준으로 4성급이에요. 그런데 에바항공은 5성급입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5성급 항공사고요. 그러니까 대만의 대표적인 1등 항공사는 에바항공이란 얘기죠. 이런 대만 최대 민간 항공사인 에바항공은 에버그린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인 거죠. 그리고 현재 스탈럭스 항공사의 회장은 이런 에버그린 그룹을 만든 장룽파 회장의 자식들 5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1970년생이에요. 이렇게 들으시면 이 집안 막내가 다른 항공사를 하나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상은 좀 복잡합니다. 장룽파 회장은 향년 88세를 일기로 해서 2016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망할 때 파격적인 내용의 유서를 남겼어요. 바로 본인의 모든 재산, 그러니까 주식, 현금, 부동산, 이 모든 것을 막내 아들인 장거웨이에게 상속하고 그룹의 회장직을 승계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장룽파 회장에게는 자녀가 총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장녀 장수아부터 넷째 아들 장궈정까지는 첫째 부인에게서 얻은 자식이고요. 막내인 장거웨이 같은 경우는 둘째 부인한테서 얻은 자식이에요. 이런 막내에게 모든 거를 준다고 하니까 본처 자식들은 환장을 노르셨겠죠. 그러면 왜 장룽파 회장은 본처의 자식들을 놔두고 둘째 부인의 아들에게 그룹 경영을 맡겼을까요? 이 막내 아들 장거웨이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 2세들이랑은 좀 달랐다고 해요. 장거웨이는 단순히 재벌 2세로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한 게 아니었고요. 직접 항공기 정비 기술을 배우고요. 심지어는 미국 유학 시절에 장거웨이는 보잉사 공장에서 직접 비행기 제조랑 수리 과정을 학습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기장으로서 실제로 에바항공 운항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눈에 띄고 또 강력한 신임을 얻은 거죠. 장룽파 회장이 타계할 당시에요. 실제로 본처의 아들들은 이미 경영권 다툼에서 의견 충돌 등으로 해서 이미 그룹의 핵심 경영권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냥 이사직 정도만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장거웨이 같은 경우는 그룹의 핵심 계열인 에바항공의 대표로 35세에 취임을 했고요. 또 성공적으로 에바항공을 운영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역량을 증명해 보인 상태였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에바항공의 대표직을 수행할 당시에도 자사 비행기를 운항하는 기장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왜 장룽파 회장이 막내 아들에게 모든 걸 줬는지 이해가 조금 되시죠? 하지만 본처의 자식들은 이제 굳이 아버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격을 준비했어요. 부친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막내 아들인 장거웨이는 그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3월 11일에 드디어 배다른 형제들이 칼을 들이대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날도 장거웨이는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타이페이에서 싱가폴로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아니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장직을 수행한 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본인이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을 때 그의 배다른 형들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 이사회에서 그동안 물밑 작업으로 이사회 멤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고요. 장거웨이 같은 경우는 당시 에바항공의 지분 14% 정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형제들끼리 자기들의 지분을 다 모으고 또 연합지분까지 다 합치면서 총 31%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7대2의 압도적인 표차로 장거웨이 해임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장거웨이가 유언장을 근거로 취임했던 에버그린 그룹 총괄회장이라는 직함은요, 대만법상 명확한 경영권이 보장되는 법적 지위가 아니었어요. 형들은 이 점을 공략해서 먼저 그룹 총괄 회장직 자체를 폐지했고요. 그러면서 장거웨이의 그룹 내 지위를 아예 박탈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장거웨이는 비행 중이어서 이사회 참석도 못했고요. 당연히 싱가포르 공항에 착륙한 직후에야 해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복귀편의 조종마저 금지당했고요. 승객으로 대만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장거웨이는요, 다시는 미련 없다면서 그룹을 완전히 떠나버렸고요. 그 다음에 사재를 털어서 스타럭스 항공을 설립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탄생한 스타럭스 항공사는 과연 어떤 항공사일까요? 장거웨이는 스타럭스 항공사를 2018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항은 2020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때 시작부터 아예 항공업계 에르메스가 되겠다라는 모토를 두면서 럭셔리 서비스를 차별점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면 도대체 서비스가 얼마나 좋길래, 또 어떻게 좋길래 럭셔리 서비스, 항공업계 에르메스라고 할까요? 먼저 압도적인 기내식이 그 하나의 예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비행이라고도 불리워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요, 대만의 유명 미슐랭 셰프 램밍킨이 구성한 코스 요리를 제공하고요.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도 현지 맛집인 후통 바베큐와 협업을 해서 고품격 식사를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코노미 승객이라도요,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기내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내 설비 또한 최첨단입니다. 이코노미를 포함한 전 좌석에요, 4K 고화질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보통 이런 서비스는 비즈니스 이상에서나, 아니 어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4K 모니터가 없는 비즈니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 역시 이런 고화질 스크린을 장착해 둔 겁니다. 와이파이 역시 무료고요. 단 비즈니스 이상은 무제한 와이파이고요. 이코노미 승객 같은 경우는 간단한 텍스트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럭스 항공기 중에서요, A350 시리즈에는 제로지 좌석을 설치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나사의 중력 무효화 기술을 응용한 제로 그래비티 기능을 좌석에 탑재해서 장거리 비행 시 피로도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대만의 다른 주요 항공사, 예를 들어서 대만 1등 에바항공 같은 데서는요, 퍼스트 클래스를 축소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스타럭스에서는 과감히 최근 기종인 A350에 독립된 문이 달린 스위트형 퍼스트 클래스를 도입하면서요, 진정한 럭셔리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위의 오감 만족이라는 시그니처 브랜딩을 한다고 해요. 시그니처 향기인 우주 워커 향을 사용하면서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숲속을 걷는 듯한 향기를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인 그룹인 BMW 디자인웍스가 기내 인테리어를 설계했고요. 그러면서 마치 항공기 내부를 고급 라운지나 아니면 호텔 같은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게 했다고 하고요. 이런 스타럭스 항공사는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신생 항공사니까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본다면 에바 항공보다는 작은 건 사실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요, 에바 항공의 매출이 스타럭스 항공보다 5배 정도 더 컸어요. 그런데 성장세를 보면 스타럭스 항공은 어마어마합니다. 에바 항공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2.75%인 것에 반해서 스타럭스 항공 같은 경우는 34%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요 스타럭스 항공도 에바 항공과 마찬가지로 스카이트랙스에서 5성급 항공사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신성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스카이트랙스의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순위에서는요 7위에 랭크했어요. 에바 항공은 12위에 랭크했습니다. 물론 여기 노선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대부분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북미 지역은 서부 지역을 집중으로 해서 5개의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럽에는 프라하 한 군데를 들어가고요. 이렇게 아직 노선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경장세가 엄청나게 빠르니만큼 곧 훨씬 더 넓은 노선망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스타럭스 항공을요 과연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스타럭스 항공사도 자체 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마일이라고요. 그런데 아직 항공동맹체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서 스타럭스 말고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항공사가 많지는 않은 상태예요. 제휴 항공사는 3군데입니다. 알라스카 항공, 아메리칸 항공, 그리고 에티하드 항공이요. 이 중에서 알라스카 항공이랑 에티하드 항공과는요 상호 마일리지 적립 그리고 보너스 항공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이랑은 그거보단 좀 더 작은 제휴 단계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라스카 항공이랑 아메리칸 항공이랑 제휴한다는 게 어떤 의미 같으세요? 대만에는 FSC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후항공은 스카이팀에 들어가 있고 또 에바 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 스타럭스 항공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항공연합에 들어간다면 어차피 스카이팀이랑 스타 얼라이언스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아직도 하나가 더 있죠. 완월드. 따라서 스타럭스 항공 같은 경우는요 완월드 항공연합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이거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미리 알라스카 항공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이랑 제휴 관계를 시작한 거고요. 일단 작년 말 그러니까 2025년도 말까지 가입 신청서를 내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정말로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항상 항공연합 승인에 1에서 2년 정도 걸리니까 순조롭게만 진행이 된다면 2026년도 이후에나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완월드 창립 멤버인 캐세이 퍼시픽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홍콩이랑 대만이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이 때문에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그러니까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어요. 다시 마일리지 얘기로 들어가서 아직 항공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스타럭스 항공 자체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상 마일리지로 스타럭스 항공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국내에서 아멕스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에티하드 항공으로 마일을 전환한 다음에 에티하드 마일로 예약하실 수는 있어요. 또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시라면 알라스카 항공 마일을 모으신 분 또는 신용카드로 알라스카 마일로 전환이 가능한 분이시라면 스타럭스 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우리보다 면적도 작고 또 인구도 작은 나라지만 좀 부럽더라고요. 여행을 갈 때 일단 선택권이 3개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2개였는데 이제 하나로 줄어드는 거고요. 가능하면 빨리 지금 있는 티웨이 아니면 에어 프리미어의 규모가 커지면서 아시아나 항공이 없어지는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스타럭스 항공 같은 경우는요 에티하드 항공과 제휴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하드 항공 같은 경우 아직까지 아시아나 항공과도 제휴 관계에 있고요. 에티하드 항공에 있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1등석 아파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1등석 아파트먼트를 여러분들께서 아시아나 항공 단 4만 마일만 있으시면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남아있는 에티하드 항공의 1등석 아파트먼트 자리를 찾을지 그리고 어떻게 예약을 할지 또 어느 좌석을 예약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정보를 제가 바로 여기 가운데 보이는 영상에 올려놨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단 4만 마일만 가지고 세계 최고의 1등석인 아파트먼트석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면요. 손가락으로 가운데 살짝 터치해 보세요. 그럼 바로 어디서도 찾기 힘드신 정보를 여러분들께서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마일리지 사용 관련된 팁들 그리고 여행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구독 신청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또 알람 설정은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